추운 겨울 백두산에서 온천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두산으로 출발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오늘 날씨 때문에 백두산 북파 지역에서 천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천지는 못 보고 폭포랑 샤오천지, 그 작은 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를 제외한 풍경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문을 다 안 열면 오늘 뭐 스키를 타거나 하려고 했는데 천지만 문을 안 열었다고 해서 천지는 내일 서파에 가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천지를 못 보더라도 북파에 있는 명소들을 좀 둘러보러 가고 있습니다. 잠깐 끊고 들어왔고, 들어오는 데서 천지 문 안 열었으니까 취소하라고. 여기 이제 입장권 팔고 천지 가는 표는 따로 팔거든요, 차표를. 그래서 그 표는 이따가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사실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위에만 봐도 지금 진짜 눈이랑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부산에 있고 저 앞에 산 높은 데 보면은 하얗게 이게 눈이 내리고 있는 건지 그런 거 같이 보이고, 가끔 한번 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에 눈보라가 아니구나, 이거 온천이구나. 추운데 온천물이 따뜻하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스노우bil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쪽에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덮인 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폭포에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점점 추워져 가지고 얼굴이 좀 추워서 목터치로 좀 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하고 있어요. 이 산 올라가는 초입에서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제 중간쯤 이제 쉴 수 있게 공터 같은 게 있어서 잠깐 서서 산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 위에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것 같은지 좀 밝게 이제 가운데는 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두산 풍경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천광장이네요. 온천광장. 여기가 온천 계란을 팔고 있어요. 네, 이게 온천 계란. 이제 계란 파는 데입니다. 3개에 10원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 계란. 네, 방금 온천 계란, 온천물로 익힌 계란 먹었고요. 이게 시간이 덜 돼서 그런지 계란이 아직 완전히 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천물에서 익힌 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봤던 건데 한번 이렇게 사서 먹어봤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온천이라 지금 연기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추운 겨울 백두산에서 온천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눈 세상이다.
좋다. 올라가는 길 반대편으로 눈으로 덮인 산이 보이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폭포가 보이고 있어요. 이 폭포가 부분적으로 좀 먼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폭포였다니. 이 눈이랑 물이랑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저 얼음들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니.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폭포까지 올라와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있고요. 저 위에서 산이 이제 눈에 덮여 있고, 폭포 가장자리는 이제 얼음으로 얼은 것 같아요. 그 중간쯤에만 이제 물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폭포 와서 잘 봤고, 방금 보고 온 곳은 장백폭포라고 하는 곳이고요. 1250m에서 시작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폭포 낙차는 6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시 반이고 내려가면서 아마 소천지랑, 그리고 이게 뭐지? 또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내려가면 생각보다 좀 일찍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왔던 길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눈이랑 얼음이 좀 같이 있어서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증기가 바로 아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온천의 열기. 여기는 찌롱 온천구역입니다. 온천구역. 여기서 볼 땐 몰랐는데 저 보이는 게 이제 폭포죠. 저기 보이는 게 폭포. 근데 여기 와서 아까 폭포를 봤는데 폭포가 되게 멋있거든요. 천지까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천지를 못 본 게 갑자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길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또 온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포를 봤으면 그 다음은 샤오티엔츠 소천지로 가는 차를 타면 될 것 같고, 소천지 보고 나서 노견담 보고, 그리고 지하살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천지요, 소천지. 그래서 원래 이름 아마 인환후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샤오천지 들어가는 이제 시작하는 입구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저쪽 이제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천지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소천지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천지는 이렇게 다 얼어붙어서 다 얼어버려가지고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완전 눈의 세상이네요. 온통 천지가 눈이라, 여기 이제 날씨도 온도도 낮기 때문에 한 번 온 눈은 잘 녹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도 밟지 않은 또 이 눈을 밟는 게 지금 걸어가는 데크 옆에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어 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은 눈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서 제 발자국 좀 남기고 왔습니다. 돌틈 사이로 저 백두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져 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개울처럼 쭉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 사이로 돌 위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 돌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티시아 설림이라고 지하 설림을 이제 갔다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버스 타고 오다가 못 들었나봐요. 잘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내려와서 바로 끝으로 내려가는 차 타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갈 수 있냐고 했더니 갈 수 있다고 해서 버스에 혼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를 하나 이렇게 다시 배정해 주셨어요. 네, 여기 티시아 설린에 왔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구디 설린이라고 써있어요. 저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티시아 설린과 구디 설린은 같은 거다. 여기는 산림이니까 이렇게 나무 위에 눈이 덮인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却也需您精心应对，保暖防寒为畅游之基。漫步其间，安全至上。冰面路滑，如引伏案礁，每一步都需沉稳落定。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저는 부산 북파에 왔습니다. 이게 밑에 내려가서 티시아 설림, 지하 설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구시아 설림, 그래서 계곡 아래 설림,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앞에 다 도착한 것처럼 이제 목적지처럼 보이는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亲爱的游客朋友们，长白山的严寒是它独特的名片，却也需您精心应对。 保暖防寒为畅游之基。 여기가 구시아 설림, 계곡 아래에 있는 설림. 이름이랑 똑같네요. 지하 설림보다는 구시아 설림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름하고 딱 어울리는 풍경이고요. 구시아 설림이라고 해서 계곡 아래의 설림으로 해서 계곡 아래 많은 나무들이 있고 지금 거기 나무들 위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내려가서 계곡 아래 산림 보고 올라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쉬웠던 만큼 올라가는 길은 아이고 힘듭니다. 이제 아이고 북파 이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북파에서 느낀 점은 일단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천지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는 취소했고 폭포 갔다가 소천지 그리고 노겸당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티시아 선린, 고시아 선린, 고시아 선린이 풍경이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폭포는 가시면 이제 꼭 보는 거고, 그리고 고시아 선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 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고 마지막 도착한 곳에서는 그 계곡 앞에 펼쳐진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북파에서 일정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은 제가 묵었던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차를 불렀고,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타서 이제 차비를 나눠서 내는 거라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북파에서 서파까지 가는데 뒷좌석은 50원, 앞좌석은 60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서파에 도착해서 짐 정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기 사장님하고 내일 이제 연길 공항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바우처, 그러니까 차를 하나 빌리면 한 6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 정도 하니까 비쌀 것 같고, 핀처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차를 빌리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왔던 백두산역 기차역에 가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는 게 어떠냐 하고 기차 시간을 알아봤는데, 기차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게 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건 핑처나 바우처를 한번 알아봐서 바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차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거리는 짧아도 눈길이기 때문에 차들이 속력을 많이 못 내서 그렇게 빨리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일정을 대략 마쳤으니, 그 계획을 마쳤으니까, 또 지금 이제 오늘 12월 31일 저녁의 일정은 온천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북파에서 온천을 가면 입장료가 한 250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몇몇 호텔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앞에 완다 온천 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를 지금 받아서 가고 있어요. 완다 호텔에서 자고 온천을 쓰면 제일 좋겠지만, 완다 호텔은 최저가가 한 3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숙소가 금 더블룸으로 해서 온천까지 갈 수 있는 가격이 한 65,000원인데, 거기서 이제 온천표도 뭐 한 100원, 200원 한다고 치면 숙소값이 되게 싼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호텔에서 걸어서 한 300m 이렇게 오니까 저 앞에 완다 온천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완다 온천에 들어와서 온천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물 온도 40도고 카메라만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 들고 와서 간단히 이렇게 찍고, 그리고 제 몸은 거의 쓰레기 같은 몸이기 때문에 얼굴만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완다 온천은 온천이라고는 하는데 호텔 지하에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사우나 같은 느낌? 근데 뭐 물이 온천 물이면 되는 거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뜨겁지도 아주 차갑지도 않은 약간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니까 몸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살찐 것 봐.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고 있다 나오니까 안 추워. 하나도 안 춥고 밖이 너무 시원한 느낌? 상쾌하다, 시원하다, 하나도 안 춥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상쾌한 기분으로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12월 31일 저녁, 올해 먹는 마지막 식사. 2024년 마지막을 함께할 술은 노웨이죠. 사슴 꼬리로 만든 술이고 도수가 53도예요. 어. 这边定了时间啊，这个定时器响了才能吃哈，这个定时器到点了才能吃。那要等10分钟是吧？对对对。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 닭을 오래 끓인 것 같고, 下面是个帘子。 안에 닭이랑 무랑 인삼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먹었던 지탕은 막 닭 냄새 나고 그래서 맛이 없게 느껴졌었는데 이건 진짜 맛있는데요. 삼계탕 같은 느낌이고 와 맛있다 이거. 거의 한국 인삼 삼계탕이랑 비슷한 맛이고 또 이 안에 인삼이 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크게 한 솥이 나왔어요. 이게 닭 반마리인데 큰 닭이라 거의 한 마리 같은 느낌? 味道怎么样？ 아, 저. 好吃啊！你把这个人参给你切开啊！ 以前吃过人参吗？ 吃过. 吃过，吃过鲜的吗？ 鲜的. 尝一尝， 아, 味道很好的，是不是还可以啊？ 好吃. 没事，我可以接起来。直接切就好了。皮儿苦啊。这个皮苦哈，就光吃芯儿就行，就光吃这个位置，光吃这个位置。 여기 인삼은 껍데기만 이렇게 빼놓고 속 안에 이렇게 부드럽게 익은 데만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잘라주네요. 그래서 괜찮다. 알아서 먹겠다 하고 통째로 집어왔습니다. 지금 밖에 팡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새가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폭죽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폭죽은 가장 큰 특징이 소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폭죽을 금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시 할 수 있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뼈 껍데기 잔해들 보면 어휴 많이 먹었다. 오늘 술 적당히 그냥 먹고 들어가서 그냥 혼자 연말 12월 31일 마지막을 보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올해랑 내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2025년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